그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이 둥실거렸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카마도 탄지로가 카가야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린 소감입니다. 카가야는 얼굴의 절반이 흉터로 덮여있는 맹인이지만 귀살대를 이끄는 가문으로 헤이안 시대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가문, 우부 야시키의 가문의 97대 당주로서 역대 당주들 중 가장 강인한 마음과 온화함을 동시에 지닌 귀살대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선대인 아버지는 도깨비들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귀살대원들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견디지 못했고 4살이었던 어린 카가야를 남겨두고 자살하게 되죠. 이때 선대 당주의 나이는 단지 19세에 불과했어요. 카가야는 아버지를 대신해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주에 오르게 됩니다. 우부 야시키 가문은 대대로 예지 수준의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고 이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거나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카가야는 그런 당주들 중에서도 특출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97대 당주로서 많은 귀살대원들의 멘토가 됐고 귀살대와 주들은 온화하지만 강인했던 카가야를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귀살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카가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흉터가 점점 더 번지는 알 수 없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같은 가문의 무잔이 도깨비로 변한 이후 우부 야시키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일찍 죽게 되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일족이 멸족에 이르렀을 쯤에 일족에서 나온 도깨비를 쓰러뜨리기 위해 심혈을 바치면 일족이 끊기지 않을 것이란 답을 듣게 되면서 신직에 종사하는 일족 출신인 사람을 대대로 배우자로 맞이했고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단명하게 되는 일은 줄었어요. 우부 야시키의 가의 여자들은 결혼하여 성을 바꿈으로써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면서부터 도깨비의 수장인 무잔을 타도하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카가야 역시 신직의 여성 아마네를 처음 만나게 됐지만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아마네를 배려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카가야를 본 아마네는 오히려 그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부 야시키 일족의 남자들의 수명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무한열차 편에서 렌고쿠가 세 번째 상현인 아카자와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침통해하지 않았고 카가야는 오히려 200명의 승객을 지켜냈다니 대단하다고 렌고쿠를 칭찬하죠. 자신도 머지않아 렌고쿠나 다른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니 쓸쓸해하지 말라며 말합니다. 귀살대 최고 전력 중 한 명인 렌고쿠가 전투 중 전사했음에도 승객의 사망이 없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인간과 세상을 위해 도깨비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 자체를 실현하고 있는 귀살대의 수장다운 모습이었어요. 카가야는 합동 강화 훈련편에서부터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병의 악화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매일매일 죽은 귀살대원들의 묘지를 참배했고 카가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도 곧 여기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귀살대원들의 한은 자신에 대해서 풀리길 바란다고 합니다. 원래 본인은 스스로 칼을 휘둘러 도깨비를 멸하려 검수를 익히려고 노력했었지만 검을 휘두를수록 혈압이 높아져 10번도 채 휘두르지 못했다고 해요. 카가야는 할 수만 있다면 강한 검사가 되어 도깨비들과 직접 싸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가야에게 검술은 불가능했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부 야시키 일족의 능력, 통찰력과 예지 능력을 활용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귀살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는 귀살대에게 괴로운 일들만 맡기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제까지 죽은 귀살대원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이후 카가야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하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무잔을 꿰어냅니다. 무잔과 대면하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문답을 나누며 같은 일족이지만 마음과 인연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잔은 영원불멸을 꿈꾸는 인물이지만 무잔이 죽게 되면 모든 도깨비는 사라지게 되고 카가야 자신은 죽어서도 그 마음만은 귀살대에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진정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죠. 카가야는 모든 귀살대원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소중히 대했고 지금까지 죽었던 귀살대원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도 못하는 덧없는 생명일 뿐이고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나 마음만은 후세로 전해 영원히 이어진다는 카가야의 생각을 전합니다. 무잔이 이기심을 대표하며 도깨비들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반면 카가야는 이타심을 대표하며 자신마저 무잔을 물리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양으로서 저택에 숨겨둔 폭탄들과 함께 자폭을 시도합니다. 각자 불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육체적 영생과 사람들이 이어나가는 마음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문답을 통해 귀살대의 수장인 카가야가 도깨비들의 수장인 무잔과 많은 공통점을 가졌던 것과 동시에 무잔과는 철저히 대비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러내는 만남이었습니다.
문답이 끝난 뒤 카가야는 무잔에게 죽기 전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택에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리죠. 무잔조차 카가야에게 가족들에겐 알리고 이런 짓을 벌였냐며 경악했으나 카가야의 아내와 딸들 모두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의 곁에 남아 함께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말하죠. 늘 타인을 아껴왔던 카가야가 죽자 귀살대의 주들은 카가야의 죽음에 경로했고 집결해 있던 사네미, 교메이, 무이치로 등 귀살대의 주들은 전력으로 무잔을 없애겠다고 다짐하죠. 카가야의 죽음 이후 수많은 주들의 충성과 존경심을 보면 마지막까지 귀살대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던 인물이었고 무잔이 추구하던 영생에 관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자폭을 통해 무잔에게 육체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고 떠났습니다. 우부 야시키 카가야는 학년 23세로 사망합니다. 이상 귀살대를 이끌던 수장 카가야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